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 학벌이 정말 얼마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아가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가볍게 얘기할 주제는 아닌데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초, 중, 고를 계속 대학교 진학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게다가 대학교에 간 뒤에도 학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취업을 할 때는 내가 대학이 안 좋아서 취업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이 10대, 20대 때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남은 여생에서도 30대 이후에도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러면 나는 스카이에 못 갔으니까 루저인 건지, 내가 계속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들이 생기시죠. 저는 평범하게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이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후배분들께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데에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자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학생 때 정말 궁금해하던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에 대한 거였거든요. 저 때에도 대학에 대해서 무용론이 있기는 했어요. 서울대를 나왔어도 취업을 못했다느니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특히 요즘에는 취업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대학을 안 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초중고 교육과정은 대입에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로 대학 입시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제가 명예기자를 하고 또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하면서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나눠봤었기 때문에 그냥 좀 발 넓은 언니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이렇게 생각한다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스카이가 아닌 이상 되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KY도 서울대 못 갔다고 엄청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스카이에 가려면 상위 1%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1%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인서울을 못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인서울 4년제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상위 10%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한 반에 30명이라고 했을 때 그 반 아이들 중에 딱 3명만 인서울이고 나머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왜냐면 대학들의 정원이 정해져 있고 학생 전체 숫자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인서울을 할 수 없고 모든 학생이 스카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초중고 교육과정은 너무 소수 대학에 입시하는 게 성공이다 이런 인식을 계속 만들어주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는 좋은 대학 아니야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게끔 만드는 건데, 그러면 정말 스카이 나오고 인서울 하면은 취업이 잘 되나요? 취업에 정말 대학이 그렇게 큰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대기업을 취업하는 데에 대학교, 학벌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결코 아니고요. 회사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대학의 비중을 5%, 20%, 30%, 뭐 많이 보면 한 40% 정도 될까요? 어찌됐건 대학의 비중은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절반이나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곳들은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 학벌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대기업 중에서도 학벌이 안 되면 아예 서류를 통과를 못한다? 그런 곳들은 정말 아주 소수 있기는 하대요. 예를 들면 1000개의 회사 중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는 정말 학교를 많이 따져서 명문대학교 학생만 뽑는다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곳들은 들어가도 그만큼 빡세요. 학생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회사 들어가면 돈은 많이 주겠지만 새벽부터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하는 거 똑같거든요.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근데 그런 소수의 회사를 위해서 모두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은 대학과 다르게 1등부터 꼴찌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랑 맞는 회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들이 연봉이 높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회사도 연봉은 높게 주면서 일을 적게 시키는 회사는 없어요. 물론 야근이 적은 문화다, 주말 근무가 없는 문화다, 그런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일의 강도는 연봉을 주는 만큼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일을 많이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연봉이 높아질수록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그 소수의 회사 말고 다른 데는 어떤가요? 라고 한다면 꼭 좋은 대학? 꼭 대단한 대학이 아니어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고요. 대학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50% 이상, 심지어 95%는 다른 항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취업하는데 학교를 봐요? 기분 나빠요 라고 하신다면, 역지사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건 일을 시키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개인이 천재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시켰을 때
잘 해결해 나가는 직원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 중에 하나가 학벌인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시키는 일 잘했던 학생이 결국에 회사에 와서도 시키는 일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어떤 학생이 더 일을 열심히 잘할까라는 구분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면접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벌이라는 부분을 보는 거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했던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 들었던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도 팀장 말 잘 듣고 임원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잘 해오겠구나,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꼭 반드시 서울대, 반드시 천재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그 회사에 정해진 규칙이나 회사가 원하는 방향성하고 잘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땐 그게 틀려, 나 혼자 천재야,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전혀 반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그냥 무조건 스펙이 좋은 천재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릴 만한, 우리 회사의 분위기나 인재상에 잘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인데도 스카이인데도 취업을 못했다더라,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잘 융화되지 않고 회사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은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더해서 연구원이 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찾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회사를 취직하는데 무조건 내가 학벌이 안 돼서 안 돼,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위의 대기업들을 보면 물론 좋은 학교 출신들도 꽤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인서울대학교 아니면 지방의 국립대, 지방 사립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학교 선배들 물어봤는데 별로 좋은 회사 간 경우 없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학벌은 아주 일부분의 비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들을 굉장히 잘해두면, 예를 들면 학점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점수 잘 따놓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관련된 자격증 많이 따놓고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서 채용을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벌 때문에 나는 취업이 안 될 거다, 나는 학벌이 안 좋으니까 편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학벌이 안 좋다는 기준도 우리나라는 서울대 아니면 다들 루저야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좋은 대학 아닌데, 이런 생각은 되게 모든 국민을, 거의 전 국민을 루저로 만드는 인식이어서 정말 필요 없는 생각인 거고, 물론 저도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학이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이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정말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내가 만약에 정말 그 서울대 연고대만 가는 그 소수의 대단한 회사들을 가고 싶었다면 내가 너무 부족한 거고 거기에 못 가서 슬프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회사들에 가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입사한 후에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대학교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물론 인서울이나 좋은 대학들이 더 많기는 한데 서울대도 있는 반면에 지방대학들, 지방 사립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 모든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동일하게 시작해요. 그리고 학벌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은 딱 하나의 회사만 학교별로 연봉을 다르게 준댔어요. 거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연봉의 차이도 안 나고 승진하는 데의 차이도 안 나거든요. 정말 소수의 회사는 좋은 대학이어야 뭐 팀장 되고 임원 된다, 이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을 거 없고 그 경력 살려서 다른 회사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정 싫다면 대학원 다니면서 학벌을 높여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아주 소수의 케이스 외에는 일단 입사하고 나면은 대학은 정말 영향이 없고 같은 학교 선배끼리 끌어주고 그런 거는 요즘에 드러나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더 좋은 학교 사람이라서 더 똑똑하고 더 일을 잘한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저희 언니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공기업은 채용을 할 때 학교를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대학 출신들이 있는데 오히려 스카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도 잘 못하고 메인 세력이 아닌데, 반면에 지방대 출신인 분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훨씬 더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좋은 대학 나왔다는 그런 자부심, 거만함 때문에 나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너무 보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오히려 협업이 힘들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더 좋은 거는 아닌데, 반면에 지방대학교 사람들이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 내에서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대학은 정말 큰 영향이 아닌 반면에 이직을 할 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소수 회사에서 어떤 특정 명문대 출신을 선호한다 이런 곳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아주 소수이니까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는 정도인 것 같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불편하다거나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내 학력을 키우고 싶다면 야간 대학원으로 충분히 석사, 박사를 하면서 내 학벌을 올릴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대학 자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벌보다 중요한 게 내 자신의 능력이고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거냐이지, 요즘에는 입사한다고 해서 그 한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커리어를 내가 스스로 커리어 패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 회사를 다녔다, 이 회사를 다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20대 때까지는 대학이 정말 전부처럼 여겨졌겠지만, 사실 초반에는 야, 너 어디 회사 들어갔어? 그게 관심사고, 좀 지나면 야, 너 연봉 얼마야? 그게 관심사인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30, 40대가 되면 너 뭐 애는 잘 크냐? 너네 회사 뭐 버틸만 하냐? 너네 회사 몇 살까지 다니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래요. 그리고 더 지나면 너 노후 준비 어떻게 했어? 너 나중에 뭐 해 먹고 살 거야? 너 은퇴해서 치킨집 차릴 거야? 이렇게 점점 관심사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심사들, 그런 삶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의 문제들에 대학은 정말 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